자, 오늘은 강의 자료 1부인데 제가 2024년 투자 유망지역 양정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양정의 최고가에 거래가 된 거, 어떠한 건물이 최고가에 거래가 되었는지 그걸 한번 분석해 볼 겁니다. 제가 최고가에 거래가 된 걸 자주 보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최고가에 어떠한 건물이 어느 시점에 이 가격에 팔렸다. 이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 내용 이 사이트 그대로 옮겨서 다른 곳의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면 99%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양정에 어떠한 건물이 최근에 비싸게 팔렸는지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꼬마 빌딩 시장에서 주변에 재개발이 되면 왜 좋을까? 왜 좋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재개발이라는 건 주택이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일단 배우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자, 그 중에서 용도 지역이 좋으면서 이 용도 지역이라는 건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면서 그 땅의 이용 가치가 높아지면 좋은 입지 위주로 해서 임대료가 반드시 올라가거든요. 자, 그래서 재개발에는 이 네 가지 공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배우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용도 지역이 좋으면서 이용 가치가 높은 땅을 사놓으면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내 건물값이 올라간다. 땅값이 올라간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 무슨 말이냐? 어렵죠? 자, 이 선행된 사례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되면 언제 주변의 꼬마 빌딩 가격이 올라가는지 그 내용을 오늘 풀어드릴 거니까 펜이랑 노트 챙겨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다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선행된 곳을 보면 일광 신도시 같은 곳은 원래는 산이었어요. 산이었는데 갑자기 신도시 발표가 나고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도시가 형성되려고 하면 그냥 아파트만 딱 들어오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와 그 관련된 근린생활시설,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는 땅, 숙박업소를 지을 수 있는 땅, 식당이라든지 병원, 학원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있는 땅이 같이 혼재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내에서는 구분상가밖에 없고 보통은 신도시 인근으로 해서 택지라고 하죠. 택지가 주변에 분포되어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역 주변에 택지가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역과 조금 떨어져 있지만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곳에 택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걸 지도로 그냥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지도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동산을 잘 하려면 지도를 많이 봐야 됩니다. 지도 보고 현장 가보고 어떠한 곳에 땅값이 많이 올랐고 어떠한 땅에 이러한 건물이 지어져 있고 이러한 건물 안에는 어떠한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지 이런 걸 먼저 보고 선행된 걸 보고 이제 후행할 곳을 내가 찾아가서 투자하면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굉장히 부동산 투자는 쉽다 보시면 돼요. 먼저 일광을 보면 일광역 주변으로 해서 지금은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이때부터 있었어요. 지금 산이거든요. 이때 농가 밭 산이었습니다. 자, 로드뷰 보면은 여기 다리도 만들어지다 말았는데 과거에 어땠냐? 자, 지금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와 있죠. 자,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산과 농과 밭 이게 전부였습니다. 자, 이런 곳에 지금 신도시가 들어왔다. 보세요. 이 농가밭 여기 유동인구가 있겠습니까? 물론 있겠지. 농사 짓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유동인구가 없고 집도 없고 좀 올라가면 주택가 몇 개 있긴 한데 인구 자체가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주택가 싹 밀리고 산도 밀리고 농가밭도 없어지면서 지금 이렇게 주택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 빈 땅에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유입됐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럼 이런 인구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아파트에 만약에 살고 있다. 그러면은 필요한 게 주변에 일단 식당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편의점도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씩 아플 수도 있으니까 병원도 가야 되고 우리 자녀 공부도 시켜야 되니까 학원도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같은 것도 꼭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파리바게뜨라든지 치킨집, 약국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파트 구분 상가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딱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고 아파트 단지 내 상가라고 하죠. 자, 이런 구분 상가가 있는데 보통 이제 구분 상가 안에는 업종이 제한되어 있어요. 물론 삼겹살을 굽는 연기가 나는 식당이 들어가도 되지만 대부분은 깔끔한 배달 위주 음식, 그 다음에 이런 부동산, 그 다음에 편의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의 니즈랑은 조금 부족합니다. 부동산만 많아서 뭐합니까? 우리가 편의점도 가야 되고 식당도 가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택지들은 원래 이렇게 빈 땅이었는데 택지를 높은 건물을 지어서 지금은 이렇게 음악학원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영어학원도 있네요. 그리고 하요커피도 필요하고 부동산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헤어살롱, 줄넘기 클럽, 태권도 이런 것들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행된 사례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을까?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변의 빈 땅에는 상업용 건물이 지어지면서 임차인들이 들어오면서 건물이 완성되구나. 자, 이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뭐냐면, 그래, 이런 거 필요한 건 알겠지만, 어디에 건물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 선행된 사례를 보시면 됩니다. 대충 지도를 봐도, 아파트에 둘러싸여져 있는 여기, 이 코너 자리가 제일 좋아 보이구나. 이렇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이 주변의 아파트 거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 좋은 자리는 보통 누가 들어올까? 부동산 사무실이 들어올까요? 아니면 편의점이 들어올까? 과연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보통은 우량 임차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면 일광 신도시 최고 요지에는 지금 현재 파리바게뜨가 들어와 있어요. 자, 그리고 약국도 들어와 있고 컴포즈, 그 다음에 한의원, 부산은행, 그 다음에 헤어샵도 있고요. 학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우량 임차인들이 혼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바로 옆에 베스킨도 있다 맞죠? 뒤로 가볼까? 자, 이런데 프랭크버거도 있고 미미쿡, 이거는 최근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있네요. 아무튼 임차인이 가득 채워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건물이 왜 좋냐? 일단 횡단보도를 바로 건너서 이용할 수 있고요. 여기 횡단보도도 건너서 이용할 수 있고 여기 사람들도 횡단보도 건너서 바로 이용할 수가 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입지가 좋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행된 사례를 보면은 입지가 좋은 곳은 일단은 임차가 가득 채워져 있구나. 자, 그리고 우량 임차인들이 세팅이 되어 있구나. 자,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 바로 옆에 건물. 요런 것도 나쁘지 않구나. 임차가 다 세팅이 되어 있고 바로 옆 블럭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겠구나. 왜냐? 너무 멀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조금 더 가볼게요. 조금 더 가보니 공실이 왜 이리 많지? 자, 이런 게 보이시죠? 딸랑 유도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는 걸어오지 않겠구나. 자,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의 포지션은 뭐냐면 이 두 개의 건물 지을 땅을 미리 그냥 선점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빈땅이 될 수도 있고 과거에 여기가 주택이었으면 주택을 미리 사놓으면 되고요. 혹은 창고가 지어져 있었다. 그러면 그 창고를 미리 사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가 나의 땅과 건물을 사서 높게 올려서 우량 임차인을 세팅해서 월세를 받아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돈이 많다 그러면은 이런 건물을 직접 지으시면 됩니다. 직접 지으시면 되는데 돈이 없다. 자, 그러면은 직접 지을 사람한테 최고가에 팔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양정에 최고가 거래된 걸 보면 고가에 팔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포지션을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걸 보면 양정에서 최고가 거래 내역 중에 2위가 바로 이 땅입니다. 양정역 주변으로 해서 평당 5,268만원에 거래가 된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거래 사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자, 과거 2015년에는 9.8억에 거래가 됐어요. 이분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성급한 투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뭡니까? 2년 뒤에 갑자기 16억 5천 줄 테니까 팔아라. 자, 이렇게 딜이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성급하지만 수익률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2년 만에 시세 차익이 7억. 와, 이거는 그냥 투자금 대비 수익률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급한 투자자가 되든지 그 다음에 실수요 직전 투자자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16억 5천에 산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동산에 무지한 투자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유가 뭘까? 2017년에 사서 2년 만에 돈은 벌었어요. 일단 1억 1천 수익을 보고 팔았지만은 이 성급한 투자자보다 돈을 많이 못 벌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실수요 직전 투자자의 포지션을 보면 굉장합니다. 자, 보세요. 2019년에서 2024년 최근이죠. 최근 실수요한테 전체 금액 33억 5천에 팔고 빠졌습니다. 와, 이 수익률 얼마고? 17억. 제가 수학 예약해서 33억 5천 빼기 17억 6천. 시세 차익이 5년 만에 15억 9천이 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세금 빼고 이런 거는 생략할게요. 5년 만에 15억이라는 막대한 시세 차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투자자 포지션이다 그러면은 조금 성급한 투자자가 돼서 적당한 금액에 팔고 빠지든지 아니면은 실수요 직전에 투자해서 눈에 보일 때 투자해서 실수요자한테 팔고 빠지자 이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마지막에는 좋은 시기에 맞춰서 건물 지을 사람한테 비싸게 팔고 나오자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게 2019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17억 6천에 사서 5년 만에 33억 5천에 팔았을까? 이 실수요 직전 투자자의 그 시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실수요 직전 투자자가 들어간 2019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자, 이때가 실수요 직전 투자자가 들어간 시점입니다. 주변이 재개발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정이 보면 그냥 양정으로 가볼게요. 양정 가서 보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냥 양정에 어떠한 일이 19년에 일어났는지 그걸 보면 되겠죠. 자, 지금은 아파트가 여기 지어지고 있는데 자, 이쪽 라인의 우측편 여기가 이제 재개발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2019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 2019년 자, 가보면 아직까지 주택이 그대로 있다 맞죠? 자,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뭔가 쇠합니다. 뭔가 장사를 안 하는 것 같고 비어져 있는 것 같고
이주비 신청 접수 사무실 이런 것도 적혀 있고요. 문도 닫혀 있고 보시면 이렇게 장사를 뭔가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이때가 언제냐면 재개발 진행 과정을 보면 사업 준비부터 완료 기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사 진행하기 바로 전 단계라 보시면 돼요. 이때가 이주 철거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내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재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돈을 받고 나가는, 이주하는 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입주권을 받는 사람도 일단은 아파트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비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주유소를 하고 있었다. 자, 그러면 재개발이 된다 하면 그 돈을 받고 나가든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2019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주 철거 바로 직전 단계였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사를 다 나간 상태고 이제 철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구나. 자,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자, 그 말은 뭐냐? 곧 진행하겠구나. 재개발이 곧 진행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없죠. 물론 펜스 치고 이렇게 공사할 때 딱 건물을 사면 좋겠지만 이때는 가격이 조금 붙어있는 단계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인플레이션만큼도 올라가고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우상향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재개발이 되기 전과 후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사는 게 좋을까? 2019년 이주되기 전에 뭔가 눈에 보일 듯 말 듯 할 때 사는 게 저는 제일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 일단은 이 사업체 측에서 돈이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을 이주하기 위해서는 돈을 줘야 나가죠. 자, 그러면 내가 자이 회장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돈을 주고 내보냈다. 공사 안 할 겁니까? 대출받아서 돈 줬는데 공사 안 할 거예요? 빨리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빨리 내보내고 뭔가 이때부터는 빠르게 진행되는 단계라 보시면 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PF 땡겨가지고 내가 이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돈을 주고 빨리 내보내야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공사를 안 하고 점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PF 대출한 그 이자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는 빨리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주 철거되는 시점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들어가는 단계, 돈이 풀리는 시기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보상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주가 완료되고 철거 직전 단계, 이때 당시가 2019년이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이 풀리는 시기, 보상 단계. 이때 이제 제일 좋은 건물을 사놓으면 수익률이 좋다는 거예요. 그럼 또 반대로 궁금하죠? 이때 당시에 어떤 건물을 사야 제일 좋은 건물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최근에 거래된 걸 봐야죠. 자, 볼게요. 최근에 비싸게 거래된 거 1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위는 특이하게 이 연산동까지 제가 좀 포함을 시켰는데 1위가 평당 6,800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가 서면이 아니고 광안리가 아니고요. 연산동이거든요. 연산 양정인데 평당 가격이 6,800에 거래가 되었어요. 자,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산도 844-1번지. 자, 위치를 보면 양정역은 여기 있어요. 자, 그런데 연양 라인이 대세니까 제가 연산도까지 잠시 포함을 시켜보겠습니다. 물만골역 쭉 오면은 여기 이마트가 있는데 이마트 바로 맞은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도 이제 인사이트를 하나 얻어가야 될 게, 자, 이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이 굉장히 최고가에 최근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건물이 최고가에 거래가 되었을까? 이걸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일단 대충 봐도 임차인이 우량합니다. 치과도 있고요. 지금은 휴대폰 대리점이 좀 사양 산업이긴 한데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예전에는 우량 임차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컴포즈. 이번에 필리핀의 졸리비 햄버거 집에서 매입을 했죠. 너무 멋집니다. 4천억에 팔고 빠졌어요. 정말 축하드릴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만 헤어라고 해서 미용실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저는 땅의 가치로서 진짜 좋다 봅니다. 역과 그리 가깝지 않아도 대로변, 그 다음에 횡단보도 접해 있으면서 코너 자리예요. 자, 그런데 위쪽에도 이렇게 대로변 접해 있고요. 횡단보도도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변에 고정수요가 굉장히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있다. 자, 그런데 과거를 봐야 돼요. 이 고정수요가 과거에는 경쟁자였습니다. 자, 보세요. 이 건물에 여기도 상권이고 여기도 상권이었어요. 과거에는 둘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였는데 이 경쟁자가 재개발로 제거가 되면서 수요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답답했던 도로 조건이었거든요. 예전에는 2차선 답답했던 도로 조건에서 고정수요가 이렇게 들어오면 교통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도로를 넓혀줘야 됩니다. 자, 그래야 인허가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도로도 넓혀지고 옆에 세로축의 도로까지 생기면서 여기가 거의 교차로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땅은 원래 좋긴 했지만 주변에 고정수요가 들어오면서 더 좋아졌고요. 도로도 더 넓혀졌고 횡단보도가 다 이쪽 건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임차료를 높게 받지 않을까. 그래서 임차료를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거는 내 건물 몸값이 올라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시성도 좋고 횡단보도 접해 있어서 유동인구도 많고, 자, 그 다음에 대형마트가 바로 맞은편에 있지만 대형마트에 없는 것들이 임차인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좋은
포지션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대형마트가 건너편에 있다는 거는 저는 솔직히 앞으로 미래에 대형마트는 거의 다 없어질 거라 봐요. 온라인 배송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이런 오프라인 매장은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곳에 대형마트가 사라진다.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자, 우측에 이런 수요자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 보통 대형마트는 용적률이 굉장히 좋아요. 부지가 굉장히 넓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자, 구청 바로 옆에 그 다음에 역세권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대로변에 땅 부지도 크고 아마 준주거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 볼게요. 자, 신세계 이마트점의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입니다. 자, 5,000평 가까이 되는데 용적률을 400%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이용 가치는 현재 가치보다는 나중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했을 때 이 가치가 훨씬 더 높을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커머스가 갑자기 치고 들어오면서 이런 대형마트들은 점점 힘을 못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는 거죠. 아, 이런 대형마트도 지금은 현재 가치로는 대형마트지만 나중에 미래에 이런 수요로 바뀔 수도 있겠구나. 자, 그러면 미래의 수요로 바뀌면 이런 건물들은 많이 좋아지겠구나. 자, 이런 내용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땅의 가치도 좋고 입지, 유동인구, 고정수요까지 다 받치고 있으면서 역과도 가깝다. 당연히 비싸게 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아마 이것도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일 겁니다. 자, 맞네요. 딱 여기까지만 준주거지역이다. 대로변. 이 색깔이 약간 다르죠. 여기는 지금 3종이에요. 3종이랑 준주거지역이랑 섞여 있는데 준주거지역이 이 약간 선 보이세요? 이 대로변 라인으로만 준주거지역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준주거에서 코너 3면을 딱 접하고 있으면 가시성 때문에 만약에 다음 수요자가 건물을 높게 지어야 된다. 그러면 이 땅과 뒤에 땅, 그 다음에 옆에 땅을 합쳐서 빌딩을 올리려고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포지션 자체가 코너에 있는 사람, 코너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최고가의 매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땅도 가치가 좋다. 비싸게 거래가 된 이유가 있다. 그만큼 가치가 좋기 때문에. 자, 그런데 2년 전에 20억에 거래가 됐었네요. 최근에 한 번 더 거래가 됐네. 자, 2022년. 이때도 뭐 경기가 좋을 때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도 경기가 막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도 이런 좋은 자리는 비싸게 거래가 되더라. 자, 아무튼 1위가 연산동의 준주거지역 통상가가 최근에 최고가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주택수도 포함도 안 되는 통건물이고요. 전체 금액이 25억대. 자, 그 다음 2위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사례로 봤던 그런 건물입니다. 자, 카카오맵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냥 좋을 수밖에 없어요. 대충 봐도 우리 아까 신도시의 그냥 파리바게뜨 건물이랑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 역과 가깝죠. 역과 가까우면서 대로변 끼고 있으면서 코너 자리예요. 자, 그리고 이 양정로 있죠. 이 대로변. 자, 이 대로변 기점으로 해서 나중에 아파트 주출구가 요 앞뒤로 많이 뽑힐 거거든요. 그래서 유동인구, 통행량이 앞으로는 제일 많아질 곳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아파트들이 완성이 되면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다니지 않을까. 더 다니게 쉽게 하려고 주출구도 앞쪽으로 뽑는 거 보면 더 많은 유동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런데 굉장히 큰 병원이 있습니다. 동의의료원도 있는데 아무래도 동의의료원에서 여기가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에서 이렇게 유턴해서 이렇게 뒤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주차장에서 바로 내려서 바로 이 도로 타고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 저도 그렇게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양정의료원이 있죠. 야, 여기가 자, 차를 빠져나와요. 지금 빠져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차량을 타고 내려오죠. 내려오면 바로 요 밑으로 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래서 이쪽 대로변이 지금은 2차선이지만 재개발이 끝나면은 이 펜스를 안쪽으로 딱 밀어버리면은 왕복 4차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이 주출구 보세요. 게이트가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자, 요 세 개 있고 자, 여기 하나 더 있어요. 2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게이트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쪽 대로변을 이용할 거다. 자, 그러면 이런 존치구역의 약국들도 굉장히 이용 가치가 높아지겠죠. 딱 그냥 파리바게뜨 자리 아닙니까? 이런 거. 주변에 재개발이 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온다. 횡단보도 있으면서 코너 자리. 이런 것들은 가치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 아까 선행대사에 봤잖아요. 비슷하죠. 자, 최고가에 거래된 거 보세요. 비슷해요. 횡단보도 있으면서 사람들 이동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이 건물과 땅의 이용 가치는 높아진다. 자, 아무튼 이 중간 지점이지만 여기는 역도 끼고 있고 코너 자리예요. 그리고 앞에 프론티엘 아파트도 최근에 분양했기 때문에 아마 착공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2027년에 약 900세대가 들어오고 2025년 자, 내년 초에는 2276세대가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 많은 유동인구들이 역 쪽으로 많이 움직일 건데 역 주변은 당연히 이용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장을 가보면 자, 이 땅이거든요. 이 건물이 최근에 평당 5천대에 팔렸는데 이 건물 그대로 사용하려고 비싸게 산 건 아닐 겁니다. 반드시 이 건물을 새롭게 높게 지어서 병원이라든지 학원 이런 고가 우량 임차인들을 세팅해가지고 아마 가지고 가려고 사지 않았을까.
혹은 분양을 하려고 사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배워갈 게 뭐냐면 이 수많은 재개발이 되면 비싸게 거래가 되는 게 대로변의 코너 자리, 이런 이용가치가 높은 땅, 용도지역이 좋습니다. 상업지죠. 딱 여기까지 상업지죠. 상업지가 거의 용적률 1000%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이용가치가 굉장히 높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용가치가 높다는 거는 내가 비싸게 좀 사더라도 높게 건물을 지어서 조금 비싸게 분양하면 되지. 자, 그러면 받아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변에 이런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고정인구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 건물 일부를 사서 내가 병원을 운영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일부 가지겠죠. 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우량 임차인들이 들어옴으로써 이 땅값은 점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역세권과 고정수요와 코너 자리. 자, 그러면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라서 분양 수익성까지 나중에 수지가 나올 거기 때문에 비싸게 누군가 매수하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웃긴 게 3위를 보면 바로 옆에 건물이에요. 이런 거 보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자리만 비싸게 거래가 된다 그 말이죠. 자, 이거 지금 우리가 본 게 이거거든요. 이게 2등인데 이게 3등입니다. 이것도 현장을 가보면 지금 횟수 쳐놔서 병원 건물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비슷한 목적에 의해서 비싸게 매입해서 분양 수익을 가져가든 혹은 높은 건물을 지어서 본인이 들고 가려고 비싸게 매입하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어갈 게 뭐냐면 주변에 굉장히 많은 재개발이 되면 용도 지역이 좋으면서 그 말은 이용 가치가 높다 그 말이겠죠. 자, 거기서 통행량과 보행자 동선이 명확한 코너 자리, 이런 건물이 굉장히 비싸게 거래가 되구나. 자, 그럼 반대로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자, 주변에 재개발이 된다고 할 때 자, 이러한 건물을 미리 사놓으면 이러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 2, 3위만 볼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보면 나머지도 좋게 거래가 된 게 꽤 있습니다. 자, 이거는 2부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